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미래통합당이 총선 패배를 이후에 이제 당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5월 8일 날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이제 원내대표가 뽑히면은 당 쇄신이라든가 지도부 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내미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례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자강론을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태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삼선의 김태흠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되신 이유, 요거 한마디 듣고 시작을 해야지 되겠죠? 네,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 참패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참패는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 우파가 이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120상마저 지키지 못하는 이 개멸적인 참패예요. 네. 그래서 또 영남당이라는 또 이 오명을 듣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네. 저는 이런 사안이 우파 정당 최악의 네.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네. 원내 지도부는 이 관리형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할 개척자가 필요하다. 예. 또 이 원내대표를 과거에 보면은 이 징검다리를 삼아서 대권 후보가 되려는 경력 관리자나 네. 아니면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사심 있는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모든 걸 걸고 당을 바꿀 사람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원내대표에 임하면서 당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면은 정치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각오. 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예. 도전하게 됐습니다. 개척자, 관리형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는 개척자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 당을 제대로 못 바꾸면은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만큼 예. 처절한 각오를 갖고 예. 좀 출마했습니다. 근데 개척자가 되려면 사실 지금 패배 원인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사실 제각각입니다. 이게 왜 패배를 했는지, 참패를 했는지. 요번에 총선 패배 원인은 한 가지만 뽑는다면 뭘 뽑으시겠어요? 사실은 이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제각각은 아니고요. 예. 이 지금 신대철 대표 권한대행이 네. 뭔가 이 절차적인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네. 이 제각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비춰질 수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위기에 대한 이 이제 분석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각각으로 비춰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개혁이나 혁신이나 쇄신이나 이런 단어는 네. 진보나 좌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보수 우파 단어고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당은 변화가 없이 쉽게 얘기해서 표현한다면 1970년대 상품을 가지고 2020년도에 국민들한테 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선택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사실 이 우파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는 이 핵심 가치가 뛰어넘어야 된다. 네. 중도 실용 이런 부분도 과감히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속에서 변화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보 좌파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이 사회적 약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국민들 눈높이에 네. 쫓아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시대를 따라가지도 못했고 국민의 눈높이도 맞추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가장 큰
갈등의 핵심이 김종인 비대위였습니다. 김종인 네네. 비대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은 임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시간이 흘러갔어요. 네. 김태흠 의원께서는 대표적인 자강론자신데 지금도 김종인 비대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종인의 네. 그런 비대위가 필요 있다 없다 이 문제도 아니고 네. 또 비대위를 반대한다 뭐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이 총선 패배 이후에 네. 신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네. 국민들께 이 진정성 있는 이런 사과와 네. 그 다음에는 새로운 당선자들이 새 부대에 새소리 지금 당겼지 않습니까? 적게 당겼지만은 네. 그러면은 새로운 그 당선자들한테 모든 당의 미래는 맡기겠다. 네네. 그리고 내 권한을 넘기겠다. 이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만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아무 논의도 없이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식물인간 같은 그런 그 최고위원회에서 몇 명이 논의를 해서 그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네. 또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럼 누가 적임자냐 네. 이런 논의를 통해서 김종인이냐 아니냐를 선택해야지 예. 어떻게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못을 박아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하는 이게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비판했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뭐 자강론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먼저 우리들 스스로 네. 뭐 원인을 진단하고 우리 스스로들 해서 헤쳐나가자 하는 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흑백으로 네. 정리해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고요. 네. 그리고 다 사실은 또 우리가 이 20대 국회 때 비상대책위원회를 세 차례나 구성했었어요. 네네. 근데 성공한 것도 없고 네. 쉽게 얘기해 48개월 그 20대 국회 기간 중에서 한 반 가까이를 비대위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비우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상할 때만 구성하는 비상대책위가 아니잖아요. 평상대책위예요. 그리고 이 예, 예. 자동차 비상등 킬 때도 네. 비상시에만 키잖아요. 네. 계속 키면 비상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뭐 흑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궁금한 거는 유권자들 그리고 지지자들 뭐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이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조기 전당대회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재철 네. 대표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예. 그 전국위원회까지 열었잖아요. 예예. 그 전국위원회 열어서 네. 전국위원들에서 뭐 피결로 해서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추인을 했잖아요. 네네. 추인했는데 이제 우리 당원 당규상은 8월달에 전당대회를 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8월달에 열게 돼 있고 이미 사람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비대위원장으로. 그리고 비대위 가는 걸로. 아하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그런데 이제 김종인 박사가 그걸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지도부 구성 문제가 제일 최우선 과제인데 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당원 당규가 이 헌법과 이 법과 같은 거 아니에요. 국가로 말하면. 그렇죠. 네. 이 법에 의해서 이 4개월인데 우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뽑은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안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분이 더 기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네. 다시 절차를 밟아서 줄 것이냐, 기간을 더 늘려서 줄 것이냐, 네. 아니면은 당원 당규대로 나와 있고 본인이 4개월짜리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네.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네. 이 지도부 구성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뭐 절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김태형 의원님 개인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죠. 지금 원내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일단은 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대위를 결정이 되고 네.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우리가 이 추대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개월짜리를 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4개월 어차피 뭐 전국위원회까지 열었으니까 그래서 결정했으니까 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개월짜리를 일을 맡아야 된다. 예. 맡지 않으면은 네. 또 다시 뭐 당원 단계도 굳히고 하면서 뭐 또 기간을 연장시켜서 예. 모시고 오는 것은 네.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김종인 박사가 무슨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화타도 아니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다만 예. 생각만 가지고 당을 이끌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예. 의견을 모으겠다. 네. 그게 또 옳은 민주적인 절차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현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여당은 180석입니다. 이게 사실 원내대표가 되면 협상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숫자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대여 협상 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국민들께서 네. 지금 개헌 저지선만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네. 선거 결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내 협상에서 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네.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네. 이 모든 부분들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네. 우리 당의 유불리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대의 명분과 선명성을 저는 중요 기준으로 저는 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선명성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리당략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예. 저는 협상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네. 이 잔수 소위 이런 세속에서 얘기하는 꼼수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저는 협상 과정 속에 저는 안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의원 한 분 한 분이 네. 모든 정책적인 투쟁의 그런 전사가 되고 또 전문가가 돼야 예. 그래서 정부 여당을 단호히 견제하겠다. 그리고 네. 이 과정 속에서 예. 우리가 저쪽에서 독선적이고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대의 명분 그러니까 이 대안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안에 대해 대안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겠다. 설령 예. 지들에도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과정들이 네. 쌓인다 보면 국민들한테 우리의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이 마련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게 결정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총회의 그런 논의의 그런 네. 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알겠습니다. 또 투명하게 하겠다.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네. 하나가 지금 아까 한 분 중요하다고 했는데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무소속 당선인들 있잖아요.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등등. 이 복당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소속 복당 문제는 우리 당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네. 또 당이 안정화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 지도부가 구성된 다음에 해야 되겠다. 네. 사실 본인들 같은 경우는 공천의 적절성 등 나름 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네. 우리 당 공천자와 경쟁했던 분들이고 또 이 내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우리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을 잘못했지만은 네. 내부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어그러지만은 그분들 예. 의미를 부여해서 이 공천에서 탈락시킨 분들이에요. 예. 그럴 때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각자들 입장들이 있고 또 상황들은 틀리죠. 네. 하지만 이건 지도부를
이 구성을 해서 네. 구성한 후에 결정하겠다. 예. 또 뭐 의원들이 많이 뭐 저 입당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총회를 모여야 되겠죠. 당내 현안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거는 뭐 일부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설 이거 지금 현역 의원들 뭐 당선자는 아니지만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이 얘기가 사그러들지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네. 이 사전투표 문제는 사실은 뭐 통계학자들도 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저는 비전문가라 네. 잘 모르겠는데 통계학자들까지 나서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참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다만 네. 지금 저희 그 당 차원에서 네.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더 혼란이 오고 네. 또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이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는 접근하는 것은 아직은 네.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네. 다만 통계학자들도 나서고 그다음에 또 패배자들이 문제 제기를 자꾸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네.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 네. 이 조사도 하고 먹으면서 빨리 매듭을 져주는 게 좋은데. 선관위에서는 다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제기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당 차원에서의 예.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알겠습니다. 혼란을 주고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태용호, 이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 뭐 건강 위기설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해갖고 좀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국방위 정부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너무 예. 여당이나 일부 여당을 추종하는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국가에서도 정부 같은 경우 판단 미스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침성 크게 이렇게 여론을 확산시켜서 예. 그렇게 비판하고 문매를 주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이 얘기 하나 궁금해서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합동 총선 평가회 하자 그랬는데 이거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습니까? 좀 뜬금없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 각 정당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결사체잖아요. 네. 각 당이 틀리잖아요. 네. 각 당이 틀린데 일단 각 당들이 네. 왜 졌는지 원인과 이 패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네. 또 물론 이제 야당 전체적인 공통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때 가서 얘기하면 모를까. 예. 각 당들이 스스로들 원인과 패인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야당의 각 당들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하자는 거고 좀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뜬금없다. 알겠습니다. 전차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오늘 네.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김태우 의원이 어떤 분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차기 원내대표 도전한 미래통합당 김태우 의원이었습니다.